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제약 영화에도 관세 부과 예고, 미국 방어주 통신 섹터 금값 강세 관련 금강 주식 강세, 워렌 버핏, 코카콜라 용기는 일본이 잘 만든다, 대한민국 환율 유가 하락 항공주 강세입니다. 자, 어제는 다 네 개가 다 마이너스였군요. 자, 다우 지수는 지금 조금 처져서 지금 일단 그때가 이제 너무 오래됐죠. 하도 오래셔가지고. 역시 이동평균선의 저항 무시할 수 없죠. 61선의 저항이 다가오니까 한번 접었습니다. 그쵸? W자 완성해서 올라간 다음에 한번 접었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상승 N자, W자 짝꿍댕이, 이거를 이제 두 번째를 만들어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5일 이동평균선 이 까만색이 W자 혹은 짝꿍댕이 패턴으로 21선을 돌파했죠. 그 다음에 관문이 61선, 121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면 이걸 막 다이렉트로 뚫어버리겠지만 아주 강하지 않는 이상 일단 기본적인 힘은 보통 이렇게 항상 그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앞두고 주저앉죠. 자, 이런 모습이 지금 포착되었고요. 여기 갭도 있죠. 하락갭.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우 30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거 버라이즌이네요. 자, 버라이즌 그리고 T모바일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요즘에 SKT 사태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통신사 딱 3개 있죠. 알뜰폰 빼고 알뜰폰도 결국 그 3사망 쓰는 거니까.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통신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결국 뺏고 뺏기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SK텔레콤에서 가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봤자 KT 아니면 U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LGU 플러스나 KT를 해지해도 결국 갈 데가 SK텔레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버라이즌을 가입해서 우리나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미 성숙한 산업, 요즘에 좀 인공지능으로 조금 어떤 주가의 변동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통신사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상 다른 통신사의 고객을 뺏어와야만 하는 산업이라는 거죠. 이제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성숙한 산업, 그리고 이제 조금 가치주의 반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사실 근데 미국 통신주는 꾸준히 또 올라요. 또 이게 미국 통신주 카드주는 이게 꾸준히 올라요. 우리나라 삼성카드 무슨 KT는 그냥 만년 제자리잖아요. 만년 제자리면 다행이지. 아예 삼성카드처럼 밑으로 막 수직 낙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계속 오르고 있고 비자 카드도 그렇고 그렇죠. 버라이즌 같은 통신주까지도 그냥 일단 우상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쨌든 버라이즌이 어제 1.40으로 다우 30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통신주가 1등을 했다는 것은 시장이 별로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우 지수가 아무리 전통적인 주식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받아들였죠. 애플이라던가 지금 그 엔비디아라던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 애플, 엔비디아가 위에 있었겠죠. 자, 버라이즌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요. 2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 이런 음식료 방어주들이 2등을 차지했고 세일스포스, 그다음에 프록터 앤 갬블, 트래블러스 컴퍼니, 쉐브론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료주가 많고요. 그렇죠? 프록터 앤 갬블 같은 생활용품주에다가 트래블스 같은 보험주. 그러니까 어제 통신주, 보험주, 지금 음식료 이런 것들 방어주라던가 필수 소비재들이 다우 30 안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지금 상승률 10위 안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방어주의 강세가 뚜렷했다.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다우보다 살짝 더 빠졌네요. 0.87. 여기도 마찬가지죠. 61선을 살짝 한 하루 정도 돌파를 했었지만 결국 거기서 주저앉고 내려오는 지금 상황이네요. 여기도 지금 전고점의 저항과 61선의 저항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구성 종목은 IT도 있고 BT도 있고 다우 30이 아무리 지금 트렌디한 종목들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나스닥의 어떤 그 전체적인 IT, BT의 모든 그 형태를 닮기에는
정통적인 그런 정통성과 전통성 두 개 다 지금 갖추고 있어서 약간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지금 10.29%로 단독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T모바일 US 나오네요. 아까 다우 30에서 버라이즌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나스닥에서도 T모바일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는 결국 다우랑 나스닥이 다 공이, 다우랑 나스닥의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통신주가 수익률 1,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약했기 때문에 이런 통신주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통신주는 우상향, 장기 우상향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통신 업종이란 게 방어 섹터인 것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T모바일 그리고 버라이즌이 강세를 띄었다는 것은 시장이 약세였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터 커뮤니케이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호텔주도 지금 나스닥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밑에 스타벅스도 있군요. 그렇죠? 메리어트나 스타벅스 같은 이런 소비재들도 나스닥에 있다. 우리가 나스닥을 떠올리면은 뭐 암젠, 바이오젠, 뭐 지금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지만 필수 소비재, 음식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61선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고점과 61선의 저항이죠. 물론 다우는 61선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 나스닥 S&P 500은 하루 정도는 61선을 뚫었기 때문에 다우보다는 지수상으로 조금 더 강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S&P 500은 시가총액 순대로 지금 나열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자, 지금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86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좀 눈에 띄게 하락을 한 것은 이게 지금 요 퍼센트지는 여기 있군요. 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자, 퍼센트지로 따졌을 때는 지금 메타가 지금 2%로 가장 많이 빠졌군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 두 개만 지금 플러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야 워낙에 보험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보험 부분 빼면 나머지도 철도고 보험이나 철도로 이루어진 굉장히 방어주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제 이 나스닥 스타일 있죠. S&P 500 중에서 약간 나스닥 스타일 종목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이해가 되나 넷플릭스는 약간 동색이잖아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비슷한 류인데도 워낙에 강합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지금 계속 관세 정쟁의 여파 속에서도 계속 실적이 계속 좋으면서 다 뚫었습니다. 어제도 플러스였어요. 넷플릭스의 강세 대단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다우존스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존스가 다 61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락 갭이 있고, 자, 결국에는 4대 지수 중에 다우,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두 개 약간 비슷하고요. 나스닥과 S&P 500이 약간 비슷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많이 오른 것이 ARM 홀딩스네요.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했죠. ARM 홀딩스의 어떤 설계 자산을 빌려다가 모두 다 설계를 합니다. 엔비디아든 뭐 애플이든 지금 퀄컴이든 다 ARM 홀딩스의 설계 자산을 갖다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시놉시스라던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의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도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설계도를 TSMC에 넘겨주면 열심히 TSMC가 만들고요. 그런 구조라고 했죠. 자, 바로 그 말씀드린 퀄컴이 지금 두 번째에 있네요. 퀄컴은 주로 이 모바일 반도체를 설계를 하죠. 휴대폰 반도체. 휴대폰의 AP라고 불리는 머리, 그렇죠? 컴퓨터로 따지면 CPU겠죠. 자, 그래서 퀄컴, ARM 홀딩스, 그다음 온 세미컨덕터 전부 다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지금 보였습니다. 자, 지금 플러스를 기록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플러스를 기록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카이웍스 솔루션즈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플러스 종목이 5개 정도였고요. 퍼센트지가 1%가 넘지 않았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 종목이 조금 강세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니까 당연히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겠지만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말고도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브로드컴 같은 것도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미국의 특징주입니다. 미국의 특징주는 에그니코 이글 마인스입니다. 밑에는 금 차트가 나와 있고요. 최근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달러와
그리고 미국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채권, 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금까지 3대 안전자산 중에서 미국의 달러와 채권이 조금 흔들리는 그 가운데 이 지금 금값은 미친 듯이 상승하여 온수당 무려 3,500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죠. 지금 조금 내려서 쉬고 있지만 아직도 3,3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값이 지금 올라감에 따라 에그니코 이글 마인스 같은 금광 관련주 있죠. 이렇게 금값이 비싸면 이 금광주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빨리빨리 금광을 개발하여서 금을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광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금광 주식은 미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옛날 뭐 2020년, 18년, 16년 이 지금 에그니코 이글 마인스는 뉴스가 많지가 않아요. 이 주식이. 근데 이 뉴스 대충 보면 금광 주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금채굴 기업 이런 것들. 뭐 금 가격 1,900달러로 상승할 수 있어. 2022년 9월 달 뉴스인데 자, 미래로 돌아가고 싶죠. 지금 여기서 딱 2배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22년에 1,900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한 거 요것도 높은 예상이었는데 지금은 4,000달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집에 있는 금부치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니케이입니다. 자, 니케이 아까 말한 그대로죠. 보통은 아까 전에 미국 4대 지수처럼 21선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관문이 60일, 121선. 이게 왜냐하면 완전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5, 10, 20, 60, 120 이동평균선이 지금 완전 거꾸로 된 역배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관문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21선을 돌파하고 61선을 돌파할 때 미국 4대 지수는 약간 주저앉았잖아요. 원래 그게 가장 일반적인 힘입니다. 근데 이 니케이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다이렉트로 61선 뚫어버렸고 오늘도 61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니케이의 요즘에 시세가 대단하죠. 자, 니케이의 시가총액 상입니다. 오늘 보니까 히타치가 2.15, 더 많이 오르는 거 있나요? 미쓰비시, 18위에 미쓰비시가 2.35로 가장 많이 오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히타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토추랑 미쓰비시. 자, 미쓰비시는 아까 시가총액 20위 하나 있었고요. 이토추는 시가총액 20위 바뀌지만 둘 다 일본의 5대 상사주.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죠. 자, 워렌 버핏이 자, 여기에 살짝 보이는 요게 시즈 캔디죠. 저도 뭐 피넛 브리트를 먹긴 했지만 진짜 달더라고요. 근데 워렌 버핏 보면 아시겠죠? 저렇게 단 거 먹고 이렇게 맨날 탄산 먹고 94세까지 삽니다. 워렌 버핏한테 조언해줬던 헬스 트레이너들 벌써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먹고 애들처럼 사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드캔디랑 코카콜라를 넣고 또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코카콜라 용기를 들었습니다. 용기를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그들이 항상 좋아하는 용기라고. 왜냐? 이 코카콜라는 미국 회사잖아요. 코카콜라 용기를 일본이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 옛날에 불매운동 벌였을 때 뭐 코카콜라도 마시지 말자 이랬는데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거. 그 다 털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이 뭐 핸드폰이고 뭐고 막 무슨 하잖아요. 한국산, 대만산 안에도 다 일본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런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부품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토추랑 미쓰비시가 오늘 지금 2.35, 2.4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미쓰비시 이토추를 포함한 5대 상사의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으며 그리고 후계자로 지금 그 지명된 그렉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초장기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이 5대 상사랑 지속하고 싶으며 50년 동안 팔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제 앞으로 50년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사망하거나 워렌 버핏이 이미 후계자 구도를 지금 넘겨줬는데 그 후계자들이 결국에는 일본의 5대 상사를 계속 좋은 마음으로 보고 매집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대만의 TSMC도 단타 치고 팔았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 주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죠. 일본의 5대 상사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버크셔 해서웨이야 워렌 버핏과 후계자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주주총회마다 올려놓는 이 코카콜라 용기와도 이 관련된 결국에 장기 투자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대만 가권은 61선하고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대만은 시가총액 상위만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텍이 1.17, 델타전자가 1.67, 위신금융지주가 지금 1.75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코스피가 훨씬 더 좋죠? 니케이는 지금 이 60일선을 조금 탈환했는데 이미 6일 전에 이 코스피는 2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더 올라가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3대 증시 중에 가장 좋아요. 자, 코스닥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한 대만이나 일본 정도 되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들어오고 있죠. 요즘에 좀 수급이 좀 바뀌고 있죠. 맨날 팔다가 6,280억, 6,960억. 오늘도 1,000억 가까이 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개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역시 요즘에 가장 강한 좌방산 우조선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많고 코오롱 티슈진 펄어비스가 오랜만에 많이 오르네요. 원래 게임이 관세 무풍지대인데 좀 게임의 그 경쟁력 자체를 올려야지 지금 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섹터입니다. 항공저가 항공주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한진칼 9.65, 에어부산 9.29 쭉 나갑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 올랐는지 뉴스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한진칼이 급등했고요. 에어부산이 그다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항공주가 미국 MRO 사업의 군함 쪽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군함을 넘어서서 항공주도 미국 MRO 사업 협력 기대감이 불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유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율 유가 하락 수혜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우리나라 자체가 만들지 않습니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기자재를 만들겠죠. 대부분 프랑스 에어버스나 미국의 보잉사 거를 수입합니다. 한 번에 내지 못하니 장기간에 거쳐서 리스로 냅니다.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굉장히 비행기 값이 깎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유가는 당연한 것이죠. 항공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유류 할증료로 일부 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유가 부담이 덜어지자 항공주가 비상을 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비상이겠죠. 자, 오늘 항공주가 좋은 이유가 거시적인 경제지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주 매도평은 또 이제 워렌 버핏이 언제 또 주주총회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마음에 여러 가지 명언들을 다 속속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마음을 좀 긁는 얘기인데요. 워렌 버핏은 가장 항상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백인으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겸손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장에서 굉장히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자, 워렌 버핏,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 좋았던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었다. 아시죠?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